자, 태양에너지의 생성 파트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지. 에너지의 뜻을 우리 중3 때 다루기는 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럼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이 뭔지 기억나? 일이란 물체에 힘을 가하고 그걸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일했다라고 한다고. 중3 때 기억나냐 이거?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역학적 에너지로 설명을 해줄게. 운동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어. 한번 볼래? 운동 에너지. 굴러가는 차야. 달려가는 차라고 하자. 달려가는 차가 사람을 들이박으면 사람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잖아. 뭐,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시켜줄 수 있다고. 그치? 세계를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시켜줄 수 있다. 여튼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우리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지. 움직이는 물체가 안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땅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도 에너지,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거야. 왜? 얘를 그 볼링공 같은 거를 갖고서 우리하고 옥상에 간 다음에 딱 떨구는 거야. 그럼 그 볼링공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면 뭐 말뚝 같은 게 있다. 그럼 말뚝을 딱 때리면 말뚝이 푹 처박히겠지? 그럼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 만들어 놨잖아. 맞지? 왜 그것도 사람으로 해주네? 사람을 위다가 볼링공을 떨구면 이동 시킬 수 있지. 이중에서 저승으로부터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 이거 혹시 구체적인 실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설명 구체적으로 해줬냐? 그냥 이런 에너지가 있다만 했냐? 아니면 구적간 mh 2분의 1 우리 제곱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그런 거 안 했어?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볼까? 전기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면 어때? 전기 에너지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전동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모터가 있으면은 이 회전 운동을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뭐 힘과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네가 뽑기방에 가. 뽑기방에 이 로봇손이 이렇게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들어 올리잖아. 그 로봇손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뭔데? 내가 거기서 이거 같지 않은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전기. 그 전기 에너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는 도구가 전동기인 것 뿐이야. 알겠어? 전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터를 이용하면 된다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자, 그럼 다른 에너지 봐봐. 예를 들면 빛 에너지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때? 빛 에너지가 일을 한다. 내가 여기서 후레쉬를 딱 켜는 거야. 핸드폰 후레쉬를 딱 켜면은 이게 너를 딱 때리면 아 하고 뒤로 넘어가냐? 그건 아니지. 그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가 있거든. 빛 에너지 가지고 전기 만들 수 있지.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태양광 발전하면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잖아. 그 전기 에너지는 돌릴 수 있다니까. 그 결과적으로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열 에너지도 전기로 바꿀 수 있지.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잖아.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 터빈을 통해서 전기 만드는 거 아니야? 그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가 전기 만들고 이런 거야. 위는 화학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뭔지는 아냐?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료 생각하면 돼. 연료. 물질에서 연료. 석탄, 석유, 포도당 이런 거.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결합에 숨겨진 에너지야. 화학 결합. 화학 결합에 숨겨진 에너지. 보통 이제 공유결합에 숨겨놓지. 공유결합 자체가 에너지인 거 아니야? 공유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공유결합이 생성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니 포도당 생각해봐. CO2랑 이산화탄소가 서로 공유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부쳐나가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결합이 생성되는 거라고. 그럼 그 결합을 끊을 때는 그 흡수했던 에너지 뱉어낸다고. 그런 거야. 그게 화학 에너지야.
그럼 화석연료를 태워서 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 에너지 만들면 역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다음 마지막 핵에너지. 핵에너지가 땅속에 묻혀있는 우라늄 같은 거 캐내면 돼. 방사성 동위원소. 그걸 꺼내갖고 가만 냅두면 붕괴되지. 붕괴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 가지고서 전기로 바꾸면 일할 수 있잖아.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그 자체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로 보여. 근데 나머지는 이 전기 에너지를 거쳐서 보통 그 일을 한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이야. 뭐가 뭐로 바뀌었다, 뭐가 뭐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겠지? 태양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차피 밑에 나올 거니까 이 태양의 재료가 수소 헬륨인 거 알아? 몰랐지? 태양의 재료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자, 요게 혹시 들어봤나? 수소 핵융합 한다고? 수소 핵융합. 수소 4개를 가지고서 헬륨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비율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까 늘어날까 그대로일까? 왠지 그대로가 땡기지. 왠지 그대로가 땡기지 않아? 왠지 땡기지 않아? 우리 애기 때 버릇인 일이 있어. 저 있었어. 애기한테 물어봐. 딸기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코코아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코코아. 코코아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딸기가 좋아 그러면 딸기가 좋아 이러다. 애기 해봐. 항상 뒤에 거를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애기들이 공통점이야. 근데 그건 안 통하더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는 안 통하더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애기의 그건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면 대답 안 해. 생설정이가 대답을 안 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신기해? 너는 대답했어? 용돈 많이 주는 아빠야. 애기 전략이야. 그리고 이제 말을 살살 배워가고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울잖아. 옛날에는 그냥 울기만 했으면 지금 울면서 속상했어요 이래. 그 말이 너무 귀여워. 어머니가 속상했어요 표현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 나만 웃기죠? 정말 귀엽다. 자 됐고요. 그럼 하나 더. 그리고 요거 체크해놔. 그 핵융합을 할수록 이 배터리 없나 보다. 어떡하나? 핵융합을 진행하게 되면 수소 비율은 줄고 헬륨 비율은 늘어난다. 이렇게. 야 배터리 없다. 망했다. 내가 이럴까봐 항상 보조로 하나를 터지고 다니지. 준비성의 병모, 준모. 병모 훌륭해. 짜자잔. 그래서 핵융합을 하게 되면 수소 비율이 줄고 헬륨 비율이 는다는 거. 두 번째, 이 중심 압력이 매우 높다는 거 이해가? 중심부 핵의 압력이 되게 높다고. 여기 어디였어? 여기 압력이 되게 높다고. 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거대한 질량을 가운데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얘 가운데가 눌리는 힘이 얼마나 크겠냐고. 고압 조건이 형성되는 거야. 다음 온도도 매우 높다. 1500만 켈빈. 아마 기억날걸? 그 주기혈성이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1000만 켈빈이다 이거 기억날걸? 1500이기 때문에 핵융합 잘하고요. 특히 1500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수소 원자가 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수소의 상태가 핵이랑 전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 상태 혹시 네 글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띵띵띵띵. 그렇지. 플라즈마. 이게 플라즈마 상태. 플라즈마? 플라즈마? 몰라. 아무튼 플라즈마 상태야. S를 쓰라고 쓰겠지 당연히. 플라즈마에서 PLA 됐고요. 자, 오른 밑에 가면 태양에너지 생성과 방출에서 얘가 뭐 한다고 아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그 재료가 나와. 수소 4개 합쳐갖고 헬륨 하나 만든다고 되지. 이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거.
이걸 아인슈타인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E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데 질량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 쓸 거고요. 빛의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쓴단다. 요거를 계산하면 요게 줄이 된다고. 에너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줄. 너네 학교는 이거 냈어. 계산하라고 했어. 이 값을 주고서 냈다니까. 우리가 그냥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걸로 냈어요. 수소 하나 질량이 1.6864 곱하기 10-27승 킬로그램이야. 그 4개가 필요하다며. 너 잘 안 보이냐? 그 안경을 좀 써. 안경 없어? 그래, 잘 안 보이면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럼 이걸 합치면 6.7456 곱하기 10-27승이 되거든 이게. 이걸 합쳤어. 합치는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헬륨의 질량은 6.6954 곱하기 10-27승이야. 두 에너지 질량 차이를 알아야 돼. 여기다가 이걸 빼면 되지. 얘는 6954고 얘는 7456이잖아. 이걸 빼주면은 요렇게 나온다고 값이. 이게 0. 하고서 내려가는데 이 보면은 마이너스 27이고 얘가 마이너스 29야. 즉 얘가 10에 마이너스 27승이면 앞자리가 0.05 이렇게 된다고. 맞지? 잘 적은 거 맞지? 여기다가 이거 빼면 0.05로 하는 거 맞지? 잘했지? 왜 쳐웃어? 너 산수 잘하지? 아무튼 이거야 이거. 이걸 이제 넣어주는 거야. E는 mc제곱에서 m 질량도 이거 놓고 빛의 속력이 이거거든? 8 곱하기 10. 이거 줘. 이거는 값을 줘.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갖고 이렇게 계산하게끔. 그 정답은 4.5 곱하기 12승 줄.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너네 학교만 나왔어. 신예만. 청문이라 다행이다. 청문이라 다행이야. 신예는 이거 계산하는 거 나왔으니까 잘 봐놓고. 이거 뒤에 숫자로만 하면 이렇게 나와. 요거 이게 수소 질량이었지? 여기까지가 곱하기 4, 4개. 그 다음에 요게 헬륨 질량이었지? 이걸 뺀 거야. 아, 이건 이제 퍼센트로 바꾼 거다. 퍼센트. 몇 퍼센트가 그 질량 결손이 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계산하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감소한 질량이고 이게 원래 질량이지. 원래 질량보다 감소한 질량 했더니 이게 0.7% 나오더라. 곱하기 100 해가지고. 내가 다른 반은 이거 안 해주는데 너네는 해주는 거야. 이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아, 심지어 이거까지 냈던 것 같은데. 태양의 그 수명. 이거 학교에서 지금 진도 좀 나가긴 했지. 이거까지는 알려주냐? 이거? 이 정도는 계산하는 거 낼 수 있거든. 근데 수명까지는 좀 그렇겠지. 중심의 질량이 10%를 가지고서.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하자, 이것만. 알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못할까? E는 mc제곱까지 뭐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되는 게 얼만큼이냐를 보여준 거고. 다 왼쪽에 요 얘기가 좀 특이해. 학교에서 비상 쓰는 애들 잘 봐. 수소 헬륨합 할 때 투입되는 게 수소가 4개, 6개가 투입이 돼. 6개가 투입이 돼서 헬륨이 하나 나오고 수소가 2개가 다시 튀어나와. 그래서 알짜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4개 들어가서 하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실제 반응은 6개가 참여한다고. 그게 지구가 원에서 나와. 이거 봐봐, 요 그림. 처음에 수소 2개가 만나지? 여기 중수소야, 중수소. 수소 하나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로 바뀐 거. 여기에 다시 양성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된다, 헬륨. 헬륨 이상. 얘도 마찬가지야. 수소 2개가 만나서 중수소가 된 다음에 다른 수소랑 또 만나갖고 헬륨 2, 3이 되지. 헬륨 2, 3 2개가 충돌하면 아까 붙었던 이 수소 2개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서 헬륨이 완성되는 거야. 태양에서 실제 일어나는 반응은 이거라고. 6개가 투입돼갖고 헬륨 만들면서 2개가 다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알짜 방식은 4개 들어가서 하나 나왔다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지?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봐놔.
근데 또 오해하지 마라. 이걸 보고서 또 수소 6개가 헬륨 하나 만든다 이러면 안 돼. 수소 6개라는 표현 쓰려면 수소 6개가 헬륨 하나 만들면 다시 수소 2개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지 수소 6개로 헬륨 만든다고 하면 완전 잘못된 복이야. 알겠지? 2개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6개 투입돼갖고 하나랑 수소 2개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그냥 알짜로 해가지고 수소 4개가 반응해갖고 헬륨 하나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하라. 알겠어? 오케이. 다음 태양 에너지의 방출. 태양 에너지 태양의 구조가 나와. 핵, 대류층, 복사층 나오는데 요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 옆에는 적어놓자. 이 태양의 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 적어놔. 구분 기준은 그 에너지 전달 방식이야. 에너지 전달 방식이 총 3개가 있어. 대류, 전도, 복사. 중2 때 배웠지? 이거 배우지 않았냐? 중2 때. 에너지 전달 방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뺐어. 그렇지. 대류, 전도, 복사. 이 복사라는 형태는 빛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라고 해. 네가 햇빛 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그게 이제 햇빛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고, 대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려고 하고 찬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잖아. 이러한 직접적인 흐름, 더워진 유체가 직접적으로 나를 데펴줄 때 그때는 우리가 대류라고 표현을 한다고. 알겠니? 그 대류, 전도, 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복사, 빛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곳이라면 여기는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바깥쪽으로. 되고요. 태양이 이 핵융합을 하면 사방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잖아. 이 중에서 지구한테 도달되는 건 일부만 도달하겠지. 이걸 면적 비율로 계산해보면 20억 분의 1만 도달한대. 거기다 체크해라. 이거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와. 20억 분의 1이라는 숫자. 생성된 에너지의 20억 분의 1 정도만 도달한다.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이런 자실구레한 게 나오거든. 또 밑에 보면 뭐 나와?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래. 태양이 1초 동안 사방으로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인류로 따지면 1000만 년 쓸 수 있는 에너지다. 됐고요. 밑에 질량과 에너지 관계 아까 설명해줬다.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을 얘기했다고 그랬지. E는 mc제곱을 만들면서 이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나는 아까 리얼 수치로 해줬고 얘는 좀 간단하게 해놨어. 이 유닛이라고 하는 게 간략하게 정수화시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질량은 0.0000 해서 27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좀 단순화시킨 유닛이야. 그러니까 U를 붙이면서 계산은 똑같이 해주면 돼. 여기 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해놨지. 양성자 2개는 1.0073 유닛이야. 2개. 그럼 1.0087에다가 2개. 이거 더하면 이게 되는다. 4.03이고. 4.03이고. 이게 헬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001호가 돼. 둘의 질량 차이 봐봐. 320에다가 015 빼면 305. 뒷자리가 0.0305. 0.0305U만큼 감소한다고 질량이. 여기 이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 얘기야. 됐고 이제 태양 에너지 전환과 흐름 갑니다. 뒤로 넘겨서 태양 에너지 전환과 흐름 폈어. 여기서 정리를 따로 해놓자. 이거 메모해놔. 지구 에너지원. 이게 3가지 있어. 1번이 태양 에너지, 2번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3번이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저 셋 중에 하나야. 에너지 원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의 에너지 근원이 저 세 개 중에 하나다. 자, 이걸로 전기를 만들 때 지구 내부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는 10%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하자. 지구 내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지열 발전이지. 지열 발전. 땅속은 뜨끈뜨끈하다고. 땅속은 뜨끈뜨끈한데 거기다가 찬물을 집어넣으면 찬물이 대패돼서 나오겠지? 즉 온천수가 돼서 나오는 거야. 온천수가 돼서 나오면 조금만 가열하면 끓일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만 가열해가지고 끓여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지열 발전인 거야. 요게 이론상 되게 좋지. 땅속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서 내가 인간이 직접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되게 위험해. 왜 위험하냐? 그 땅속에 있는 그 암석들은 열을 받아서 마치 물엿처럼 흐느적거리는 상태야. 그러니까 힘을 받아도 그 힘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지. 물엿 마냥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차가워지면 저 찬물을 넣어갖고 끓이게 되면 땅속이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얼린 엿처럼 딱딱해진다고. 그러면 힘을 받았을 때 뚝 끊어지겠지. 그게 뭔데? 지진. 지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열 발전이 좀 나는 좀 그래. 개인적으로 그래. 실제로 이것 때문이라고 추측되는 사건으로 수능 연기됐지. 알아? 수능 연기가 지진 때문에 일어났던 거 알아? 그 지진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예상되는 게 포항 쪽에서 이걸 했거든. 지열 발전은. 그때 찬물을 넣으니까 찬물 때문에 그 집안이 이제 딱딱해진 거지. 그럼 힘을 버티지를 못하고 뚝 끊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증명은 못해요. 너 봤어? 이 증명이란 거 쉬운 영역이 아니거든. 땅 끊어진 거 봤어? 진짜 지열 발전 해갖고 땅 끊어진 거 맞아? 하면 그걸 검증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검증도 안 할 거야. 근데 그 검증하는 순간 그 보상이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되잖아. 보상 누가 해주는 거야? 덮는 거지. 그럼 덮는 거야. 그게 너무 들쑤셔져갖고 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보상 누가 해? 자연재해로 가는 게 제일 편하지. 그 당시에 막 아파트 다 갈라지고 난리 났거든. 천정 다 깨지고. 어떻게 다 무너져? 여튼 지열 발전이 그런 그 집안이 이제 딱딱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러면 땅 속을 데펴주는 원리를 직접적으로 땅 밖으로 갖고 와서 발전하는 게 있지. 그게 뭔데? 이게 원자력 발전이야. 원자력 발전. 우라늄이나 이런 거 있지. 방사성 동위원소.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핵 발전을 한단 말이야. 원자력 발전, 핵 발전 얘기하는 거야. 그 핵 발전을 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 원을 직접 끄집어내갖고 밖에서 그 열을 분출하게끔 하는 거야. 그럼 조력 에너지가 두 개가 있어. 조력 발전이랑 조류 발전이 있는데,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이거 한번 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 그러면 이쯤에 이제 태양이 있을 것이고, 이쯤에 이제 달이 있어. 그럼 달과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지구 땅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물도 잡아당겨. 그러다 보면 이 물이 이렇게 기울거든. 잠깐, 잘 그렸는데 사라졌어. 잘 그렸다. 물이 이렇게 기운다고. 달과 태양 쪽으로 빨려간다고. 그러면 물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물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거야. 지구는 자전하니까 하루에 높은 거 한 번, 낮은 거 한 번, 높은 거 한 번, 낮은 거 한 번 이렇게 당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높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혹시 아는 사람? 높을 때 바닷물이 높다, 만조. 바닷물이 얕다, 뭐라고 하지? 간조. 참 잘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와 달의 인력에서 만조, 간조가 두 번씩 일어나잖아. 이 현상이 조력 에너지인 거야. 조력 에너지. 결국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물의 높이차, 즉 물의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맞아? 아직 안 끝났어.
자, 만조에서 간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땅을 기준으로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빠지는 거지. 그럼 물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걸 밀물이라고 해, 썰물이라고 해? 썰물, 그렇지. 그래서 이때 썰물이 일어난다고. 그럼 반대로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는 뭐가 일어나? 물이 빠진 상태에서 물이 차려고 그러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물이 밀려 들어온다. 밀물.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만조, 간조나 밀물, 썰물이나 어차피 현상은 하나인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뿐이지.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해했으면 따라봐. 물이 있고요. 바닷물이 높을 때가 있고 바닷물이 낮을 때가 있다고. 자, 높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 만조. 낮을 때는 간조. 다음 물이 이렇게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 물이 들어오지. 이걸 뭐라고 그래? 밀물 들어온다. 밀물. 그럼 나갈 때를 뭐라고 그래? 썰물. 자, 이때 터빈을 여기다가 심어. 땅에다가 터빈을 심어놓으면 밀물 들어올 때, 썰물 나갈 때 이걸로 돌리겠지. 그걸로 발전하면은 이걸 조류 발전이라고 해. 이게 조류 발전이야.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게 조류 발전이야. 원래 이해가지? 물이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고, 물이 수평으로 들어오고 수평으로 나갈 때 터빈을 돌려준다고. 이게 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조류 발전은. 네? 그럼 조력 발전은 뭐냐? 만조, 간조가 일어날 때 여기다가 뚝을 쌓아, 이렇게. 만조, 간조가 있을 때 뚝을 쌓다고. 그럼 만조가 됐을 때 뚝을 쌓고 물이 찼을 때 뚝을 쌓아. 그다음에 간조가 됐을 때 보면은 물이 이렇게 저장되지. 마치 수력 발전처럼. 그 다음에 여기 뚜껑 까면은 호로록 나가면서 터빈 돌려준다고. 이게 조력 발전이야. 이게 조력 발전. 만조, 간조 이용하는 게 조력 발전. 그래서 조력 발전, 조류 발전이 그래서 둘 다 조력 에너지라고. 이게 갔을 거야.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야. 이 발전 네 가지 방식 말고 나머지는 전부 태양 에너지야. 아는 거 뭐 있어? 일단 쉬운 거부터 하자. 태양 광 말고 태양 열부터 할까?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는 거는 태양 전지를 쓰는 거지? 태양 전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아니, 계산기 보면 이 계산기 우측 위에 이렇게 태양 전지 있는 거 못 봤어? 요거 딱 가리면 손가락으로 가리면 계산기 안 나오잖아. 이거 때문에 계산기 나오고. 몰라? 참을 수 없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맨날 먹어. 10초면 탈락. 없어요. 없어요. 계산기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 만드는 거잖아. 태양광이. 이거 말고 또 있지.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하잖아. 광합성을 하면 생물들이 먹고 살지, 그거 가지고. 그리고 걔네가 결국 돼지면 연료가 되네. 무슨 연료? 생물체가 연료가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화석연료! 그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이 태양에너지야. 화력발전이 그 화석연료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생명체고, 생명체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지. 태양에너지의 광합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 태양광 발전과 저 화력 발전이 같이 세트야.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거야. 다음에 태양 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알아? 태양 열 발전. 원리는 이거야. 오목한 거울을 이렇게 널따라게 펼치고, 그리고 여기 파이프를 놔.
그러면 이제 오목구울이기 때문에 빛이 모이면서 태양열로 얘를 데펴. 그럼 물이 끓겠지. 그럼 그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갖고 터빈 돌리는 거야. 그게 태양열 발전인데 이 태양열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첫 번째가 풍력 발전도 결국 태양열 때문이야. 풍력 발전, 태양열. 왜? 뜨거운 지역이 데펴져서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가 부족해지지. 그 부족한 공기를 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바람 아니야? 그 태양열에 의해서 올라가려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풍력. 다음 바람 때문에 또 생기는 게 하나 더 있어. 파력. 파도가 바람 때문에 치는 거지. 파력 발전도 결국은 태양열이 근원인 거야. 네? 다음 수력 발전도 태양열이 근원인 거야. 왜냐면 수력 발전하려면 여기다 댐을 쌓고서 여기 물을 가두잖아. 그럼 강이나 호수, 바다에 있는 물이 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의 원동력이 뭔데? 태양열. 태양열로 증발해야지 올라가서 구름 되고 이 구름이 옆으로 이동해서 비 쏟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력 발전도 결국 태양열이라고. 맞죠? 마지막 하나. 풍력, 파력, 수력. 말고 기억나는 게 없다. 이 정도만 할까? 또 뭐 있어? 안 거?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요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전부 다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더라라는 거 밑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자, 빛에너지.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꾸는 게 태양광. 그 다음에 빛에너지를 광합성 해가지고 생물들이 먹은 다음에 걔네가 화석연료가 되고 그걸 태운다? 화력발전이 전기 만들 수 있지. 이게 이제 태양광으로 가는 길이야. 그럼 태양열 증발시켜갖고 수력 발전할 수 있고 바람 만들어서 풍력 발전할 수 있고 하나 더 바람 만들어서 바닷물을 흔들어주면 그게 뭐야? 파력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것도 결국은 전기 에너지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가로가 세로 나눠서 외워놔. 이게 빛에너지, 이건 열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럼 태양에너지 전환 한번 볼까? 바람 부는 거는 아까 열에너지가 스타트지. 열에너지로 운동에너지 만든 거야. 공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기상현상은 열에너지로 구름의 위치에너지 만든 거지. 물을 위로 올리는 거지. 광합성은 빛에너지 가지고 화학에너지 만든 거지. 여기서 말하는 화학에너지가 포도당 얘기하는 거야. 포도당. 아, 나 하나 더 얘기할 거 있다. 우리 앞에다 적어놓자. 배터리, 건전지 무슨 에너지지? 배터리 무슨 에너지야?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예요. 외워놔. 전기 에너지 아니야.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인 거야. 거기 저장된 형태는 화학 에너지다. 네. 알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에 속한다고. 자, 거기다가 태양광은 빛 에너지 가지고서 전기 만든 거죠. 이거. 이렇게. 아까 태양에너지 전환과 그 발전을 확인해봤고 태양에너지로 물이 순환할 수 있고 탄소가 순환할 수 있대. 첫 번째 물이 순환 봐봐. 열 에너지가 중요한 거지. 열 에너지 가지고서 물에 있는 거를 하늘로 띄워. 그럼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그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되지. 떨어질 때 물이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서 전기를 만드는 게 수력 발전되는 거고. 탄소의 순환은 이제 열이 아니고 빛이야. 빛. 광합성이 해야 되니까. 빛 에너지 가지고 광합성하면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게 이제 화석연료가 돼서 들어가지.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전기 만들 수 있지.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기도 한다고. 탄소의 순환. 다 됐고 뒤 문제 쭉 풀어보면 돼.